캐나다는 안전과 완벽한 생활 방식으로 유명하지만 겨울에 악몽이 닥치면 그 꿈은 산산조각납니다. 아름다운 눈 덮인 엽서 너머에는 어두운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추위와 치솟는 물가라는 위기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절박한 생존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얼음 아래 숨겨진 그림자의 세계를 공개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다큐멘터리를 지원해 주시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캐나다는 여전히 그들이 주장하는 낙원일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 분열된 부유한 국가. 우리는 캐나다 경제의 충격적인 역설을 살펴보는 것으로 여정을 시작합니다. 서류상으로 캐나다는 G7의 일원이자 치솟는 GDP, 방대한 천연자원, 그리고 안정적인 평판을 가진 글로벌 거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왜 빈부격차가 놀라운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거대한 지리적 규모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인구는 점점 더 비싸지는 소수의 도시 중심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밀집도는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압력솥을 만들어냈고 이제 그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포용성과 중산층 정체성을 자랑하는 동안 데이터는 훨씬 더 균열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는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며 주변부에 서 있는 사람들, 새로 도착한 이민자, 원주민 공동체, 미혼모들은 고위험 지대에 처해 있습니다. 몬트리올, 토론토, 캘거리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불과 몇 블록 차이로 두 개의 캐나다를 볼 수 있습니다. 한쪽 캐나다는 엘리트 의료 서비스와 고급 편의 시설을 누리며 세계 수준의 생활 방식을 즐기는 반면 다른 쪽 캐나다는 지하 단칸방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로 대표됩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벼랑 끝에 선 많은 여성들에게 캐나다의 유명한 사회 안전망은 방패라기보다는 체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활비가 임금보다 훨씬 앞지르는 상황에서 비공식 경제나 고위험 노동으로 뛰어드는 선택은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한 생존 전략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부유한 나라가 어떻게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이토록 방치할 수 있을까요? 그 절박함을 이해하려면 먼저 북부에 진정하고 가차 없는 적, 즉 환경 그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겨울의 악몽, 생존을 위한 투쟁. 공기 자체가 단 몇 분 만에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캐나다 겨울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볍게 내리는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극소용돌이가 삶을 마비시키며 눈보라가 단 몇 시간 만에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따뜻한 모닥불, 두꺼운 울 코트, 핫초코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집이나 확실한 수입이 없는 이들에게 겨울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반복되는 악몽입니다.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이 오가는 계절입니다. 이 얼어붙은 풍경 속에서 존재의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됩니다. 북극의 추위에 맞서 난방 시스템이 과부하되면서 난방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도시계획에서 종종 소외되는 교통수단은 위험하고 비싼 사치품이 되며 폭설로 막힌 산길 때문에 수입품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신선식품의 가격도 상승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에게 12월의 도래는 기본 지출이 하룻밤 사이에 사실상 2배로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온기를 유지하는 비용이 한 달 수입 전체를 집어삼킬 때 어떻게 머물 집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피해 또한 파괴적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야외에서 일하거나 출퇴근하는 것은 인간 인내력의 잔혹한 시험대입니다. 쉼터가 꽉 차고 온기 대피수가 넘쳐날 때 거리는 죽음의 덫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적 압박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회색 지대로 밀어넣는 암울한 촉매제가 됩니다.
그곳은 당장의 현금이 어둠의 장기적인 위험보다 더 절실해지는 곳입니다. 여성과 성매매, 차가운 회색 지대. 이제 우리는 교양 있는 사회의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주제, 즉 위대한 백색 북방, 캐나다 성산업의 가혹한 현실을 다루어야 합니다. 캐나다의 법적 지형은 매우 복잡하며 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매매 자체는 기술적으로 합법이지만 광고나 특정 공공장소에서의 소통과 같이 그와 관련된 많은 활동은 여전히 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이 합법성, 사회적 낙인, 그리고 착취 사이의 위험한 길을 헤쳐나가게 만드는 회색 지대를 형성합니다. 이는 어둠 속에서 운영되는 세계이며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훨씬 더 위험해지는 세계입니다. 왜 이것이 겨울철에 특히 가슴 아픈 일일까요? 기온이 떨어지면 주도권이 전적으로 구매자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차가운 회색 지대에서 거리의 거래는 눈보라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절박해지고 은밀해질 뿐입니다. 집세를 내지 못하거나 치솟는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는 여성들은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위험 환경이나 고립된 장소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시간이나 친밀감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몇 시간이라도 매서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 종종 자신의 안전과 존엄성을 팔고 있습니다. 공식화되고 규제되며 안전한 산업의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이 여성들은 잔혹한 자연환경과 그들의 절박함을 아는 포식자들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야만 합니다. 캐나다의 생존형 성매매는 사치나 쉬운 돈벌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하룻밤이라도 더 따뜻한 곳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가공되지 않은 원초적인 필요에 관한 것입니다. 눈 덮인 대로의 희미한 가로등 아래 웅크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캐나다가 약속한 자유입니까? 아니면 추위에 쫓긴 현대판 노예 제도의 숨겨진 형태입니까? 주거위기, 손에 닿지 않는 지붕. 캐나다가 현재 선진국 중 가장 심각한 주거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거리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많은 절박함을 몰아가는 보이지 않는 엔진입니다.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주요 대도시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은 한 세대 전체에게서 증발해 버렸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임대 시장이 약탈적인 지형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방 한 칸짜리 아파트의 임대료가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총소득을 초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도시의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 더해지면 가장 취약한 계층이 갈 곳을 잃게 되는 재앙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빈곤 속에 사는 여성들에게 이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부담이 아니라 신체적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캐나다의 맥락에서 겨울철 노숙은 종종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땅이 꽁꽁 얼어붙고 체감 온도가 몇 초 만에 동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공원에 텐트를 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저렴한 주택의 부족은 취약성의 덫을 만듭니다. 많은 여성이 학대적인 가정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거나 더 빈번하게는 공동방이나 저렴한 모텔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생존 경제에 뛰어듭니다. 얼어붙은 보도와 집세를 내기 위한 위험한 거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선택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땅도 넓고 부유한 이 나라에서 주거라는 기본적인 인권이 어떻게 많은 이들이 자신의 존엄성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하는 사치품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겨울거리, 서리 속의 도발. 1월의 어느 금요일 밤 몬트리올이나 위니펙의 특정 구역을 걷다 보면 논리를 거스르는 듯한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기온이 영하를 훨씬 밑도는데도 노출이 심하고 자극적인 옷을 입은 여성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평범한 관찰자는 이를 극단적인 패션이나 개인의 선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왜 누군가는 눈보라가 치는 동안 미니스커트와 하이힐 차림으로
길모퉁이에 서서 저천증의 위험을 감수하는 걸까요? 그 답은 발밑의 보도만큼이나 차갑습니다. 겨울거리의 잔혹한 경제학에서 가시성은 곧 전부입니다. 이 여성들은 날씨에 맞추어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 옷을 입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를 타고 지나가는 고객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그들은 황량한 눈보라를 뚫고 나갈 이미지를 투영해야 합니다. 이는 가슴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따뜻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그들은 먼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추위를 견뎌야만 합니다. 그들의 신체는 유일한 유동 자산이자 식사 한 끼나 몇 시간의 온기를 사기 위해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원이 됩니다. 이것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 매일 밤 반복되는 인내의 의식입니다. 영화의 기온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서 있는 신체적 고통은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지지만 생존에 대한 압박은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 큽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광경을 볼 때 그 안의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빈곤이라는 풍경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충격조차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숨겨진 홍등가, 도시의 그림자. 암스테르담의 유명한 넌사인 창가나 독일의 조직화된 구역과는 달리 캐나다의 홍등가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그곳들은 회색 지대, 비즈니스의 복잡한 그물망 속에서 운영되며 그림자의 풍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번쩍이는 간판을 찾기 힘듭니다. 대신 이 세계는 웰니스 센터, 무허가 마사지 업소, 익명 앱을 통해 예약된 단기 임대 아파트의 평범한 문 뒤에서 번성합니다. 이러한 분산화는 이 산업을 규제하기 매우 어렵게 만들고 사회복지 서비스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디지털 시대는 이 거래의 상당 부분을 온라인으로 옮겨 놓았으며 그곳에서 에스코트 광고는 강제 노동과 경제적 강요라는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을 은폐합니다. 당국에게 이는 숨바꼭질과 같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거점들을 인지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법적 회색 지대불가 종종 그들의 손을 묶습니다. 인신매매에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이러한 마사지 클리닉은 카페와 식료품점 사이에 끼어대낮에도 계속 운영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고립감은 심각합니다. 사업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대중의 시선과 법의 보호로부터 더욱 멀어집니다. 그들은 종종 침묵 속에서 일하며 불쾌한 일이 자기 집 앞마당에서 일어나지 않는 한 외면하기를 선택하는 사회에 참견하는 시선으로부터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음은 보호의 한 형태일까요? 아니면 사회가 해결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문제를 무시하기 위한 방법일 뿐일까요? 사회복지, 구멍, 난 안전망. 여러분은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회복지 제도를 갖춘 나라 중 하나가 아닌가?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업급여, 장애인 지원, 그리고 시민들이 극심한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된 주정부 사회 보조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장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 안전망은 종종 관료주의적 미로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을 거쳐야 하고 노숙자들에게는 불가능한 고정 주소지를 증명해야 하며 승인이 나기까지 몇 주, 심지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1월의 혹한 속에서 즉각적인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몇 주를 기다리는 것은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허기와 거처에 대한 필요는 즉각적인 요구이지만 정부의 느릿느릿한 행정체계는 이를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공되는 지원금 액수는 캐나다의 살인적인 월세와 식료품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생존을 위해 약간의 추가 수입을 올리면 복지 혜택이 삭감되어 이전보다 나을 것이 없는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이는 정부 지원금과 실제 생활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비공식 경제가 유일한 실행 가능한 수단이 되는
절망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수혜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생존 노동을 찾아야 한다면 그 복지 제도를 진정으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폭력, 중독, 그리고 밤의 대가. 그레이존에서 다크존으로의 전이는 종종 트라우마로 점철됩니다. 야간 노동과 생존형 성매매의 세계에서 위험은 영하의 기온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거의 보고되지 않는 충격적인 수준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 중 다수가 법적 회색지대 너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해도 자신이 처벌받거나 낙인 찍힐 것을 두려워하여 경찰에 가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그들의 도움 요청이 묵살될 것임을 아는 포식자들에게 그들을 완벽한 표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과경계 상태와 추위로 인한 신체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약물 남용의 굴레에 빠집니다. 이는 비극적인 악순환입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과 노동의 감정적 대가를 무디게 하기 위해 술이나 마약에 의존하지만 중독은 결국 갚아야 할 더 크고 비싼 새로운 빚을 만들어냅니다. 밴쿠버의 다운타운 이스트 사이드와 같은 도시에서 오피오이드 위기는 겨울의 악몽과 맞물려 철저한 황폐화의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약물에 취하거나 취한 상태에서는 동상이나 저천증의 시작을 감지하는 능력이 사라져 눈 속에서 끔찍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 선택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워진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이민과 유학생, 새로운 취약계층. 아마도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충격적인 전개는 이 그림자 경제로 유입되는 신규 이민자와 유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캐나다는 문화의 모자이크임을 자부하며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과 함께 매년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월 2,500달러의 월세와 외국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에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여성이 큰 희망을 품고 도착하지만 결국 고립되고 사회적 지원망도 없으며 선택의 폭을 제한하는 언어 장벽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유학생들은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국내 학생보다 3배에서 4배 높은 등록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경제적 위기가 닥치거나 고국의 가족이 더 이상 돈을 보낼 수 없게 될 때 이 젊은 여성들은 빠른 현금과 유연한 시간을 약속하는 모집책들에게 매우 취약해집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나 친구를 통한 광고에 현혹되어 지하 마사지 업소나 에스코트 서비스의 세계로 끌려 들어갑니다. 시민권의 보호나 자신의 권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들은 종종 착취당하고 추방 위협에 의해 침묵을 강요당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캐나다 드림이 그 뒤에 따르는 악몽의 대가를 감당할 능력이 가장 없는 사람들에게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 침묵, 외면하기. 이 위기에서 가장 불안한 측면 중 하나는 캐나다 사회를 뒤덮고 있는 만연한 사회적 침묵입니다. 캐나다는 예의와 공공 갈등의 회피를 자부하는 문화이지만 이는 종종 집단적인 외면으로 이어집니다. 길모퉁이에서 자극적인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여성을 볼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반응은 분노가 아니라 조용하고 불편한 회피입니다. 이러한 그림자 산업이 눈에 띄지 않고 중산층 동네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는 한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 집 뒷마당은 안 된다. 따임업이는 심리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나아가 미묘하지만 해로운 피해자 비난의 서사가 수면 아래에 종종 지속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그 길을 선택했다거나 캐나다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데 그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논의한 시스템적 실패, 즉 주택 부족,
관료적 장애물, 그리고 기후로 인한 순전한 물리적 절망감을 무시합니다. 생존형 성매매를 구조적 결과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킵니다. 침묵은 단지 소음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성들이 자신이 사는 도시에서 유령처럼 느끼게 만드는 공감의 부재입니다. 가장 넓은 틈새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어떻게 한 사회가 진정으로 포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한 이미지의 취약성. 우리는 캐나다가 안전한 피난처라는 국제적 이미지가 양날의 검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 명성은 너무나 강력해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패를 종종 가리곤 합니다. 수년 동안 세계는 캐나다를 현대적이고 부유한 국가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 이미지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내부 위기를 무시하기 위해 좋은 평판에 의존할 때 성공 신화에 부합하지 않는 이들에게 그곳은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반짝이는 얼어붙은 캐나다 도시의 아름다움과 밤의 경제가 지닌 거칠고 위험한 현실 사이의 대조는 어떤 국가도 극심한 불평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충격적인 신호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가혹한 환경과 초자본주의적인 주택시장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국가의 안전은 오직 그것을 감당할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겨울 거리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이 땅의 법은 물리학의 법칙, 즉 열기와 칼로리에 대한 필요성보다 덜 중요합니다. 이러한 취약성은 캐나다의 사회적 계약이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국가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가장 기본적인 위협인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면 안전이란 진정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안전한 피난처가 사회 계층의 최하층에 있는 이들에게는 훨씬 더 약탈적이고 무관심한 현실을 숨기는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뼈를 시리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분열된 사회를 드러내는 가혹한 빛으로 작용합니다. 엽서처럼 완벽한 이미지 뒤에서 우리는 생존의 비용이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앞지른 세상을 발견합니다. 극심한 추위가 경제적 절망과 만날 때 자신의 안전과 생명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이들은 바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단지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존엄성을 거래해야 한다면 그 나라는 얼마나 부유한 것입니까? 어둠 속으로의 이 여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를 통해 우리가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호기심을 잃지 말고 얼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